김성환의 시사야. 주로 스트릿 문화로 알려져 있었던 종목이 있었죠. 스케이트보드. 지난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에서 시범 종목으로 채택됐지만 당시 우리나라 선수는 출전하지 못했는데요. 근데 이런 가운데 장희수 한국 스케이터가 일본의 프로 대회에서 4위를 거두는 쾌거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어떤 성과가 있는 것인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장희수 선수의 아버지 장진호 씨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장희수 선수가 출전한 대회가 어느 정도 규모의 대회입니까? 네. 일단 그 JSL이라는 재팬 스트릿 리그라는 대회고요. 네. 일본에서 최고 실력을 갖춘 16명의 스케이터가 추첨돼서 1년에 4번 경기를 치르는 일본 최고의 스케이트보드 리그입니다. 일본이 전 세계로 따지면은 스케이터 수준이 상당히 높은 나라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보자면은 그 미국과 일본, 브라질 이렇게 세 나라가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대회 출전했던 한국 선수 지금 1, 2, 3위를 차지한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입니까? 세 선수는 뭐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대단한 선수들인데요. 예. 1, 2위를 한 선수는 모두 올림픽 랭킹 상위에 속하는 선수들이고, 그렇군요. 예, 3위 선수도 굉장한 선수입니다. 그럼 장희수 선수는 지금 스케이트보드를 어떻게 시작하게 된 겁니까? 네. 7살 때 생일 선물로 스케이트보드를 받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사줬는데요. 그때부터 무섭게 빠져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알고 이걸 타고 싶냐고 생각했냐 물어봤더니 그 소년탐정 코난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인 코난이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모습을 보고 재밌어 보였다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버님이 영향이 없었어요? 그냥 나 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태워주신 거예요? 사실은 좀 어렵기도 하고 저도 올라가 보니까 재밌어서 예. 같이 타기 시작했었습니다. 같이 탔어요. 아마 네. 그랬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왜냐면 혼자 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네. 어떻게 보면 아버님 영향이 굉장히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게 스케이트보드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이 다치잖아요. 까지고 네. 멍들고 이럴 텐데 네. 처음 하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같이 타자 그렇게 해가지고 호기심 또 재미 네. 이런 걸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선수가 되는 건 좀 다른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걱정 안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선수가 되기 전부터 지켜보게 되는데 일단 원하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지고 실패하는 실질적인 고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잊고 다시 일어나고 매 순간 넘어지고 부딪히고 다시 이제 용기 내서 처음으로 돌아와서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무한으로 반복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고 계속 끊임없이 성취하고 반복하고 성장하는 모습 보면서 꼭 선수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값진 경험을 가지고 성장한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버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교육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제 딸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한다거나 네네. 또 다치고 난 다음에 우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7살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안 할래요 이런 얘기는 안 하던가요? 예. 신기하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스케이트보드 선수가 꿈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부모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열정이나 이런 게 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장희수 선수의 어떤 강점이 이런 어떤 정신력 이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술적인 면모에 있어서도 장점이 있습니까? 이번 대회도 그렇고 지난 대회들을 좀 돌아보면은 좀 실전에 강한 선수인 것 같아요. 연습 때 잘 되지 않았던 어려운 기술 같은 것도 막상 대회가 시작되면 엄청난 집중력해서 이제 성공을 해내는 강심장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스케이트 보드 대회가 열리잖아요. 이번에 이제 JSA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네, JSL입니다. 네. JSL. 예. 네.
이 대회는 종목이 그러면 어떻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까? 일단 스트릿 리그라고 해서 예. 원래는 스케이트보드 올림픽 종목에는 스트릿 종목과 파크 종목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 그 대회는 스트릿 종목 한 가지만 대회를 합니다. 이 대회는 스트릿 종목 한 가지만 하고 거기에서 장희수 선수가 지금 세계적인 선수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한번 이번에 출전해가지고 보니까 어떠세요? 뭐 랭킹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메달권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좀 생기시던가요? 이 그 4위라는 대회 결과만 놓고 본다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네. 사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 좀 여러모로 장희수 선수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이 장희수 선수는 그 자신의 100% 이상을 했고 다른 선수들은 좀 실수를 했어요. 만약에 참가한 선수 모두가 100%로 대회를 치렀다면 네. 결승에 들어가기는 좀 어려웠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최연소 참가자였고 피지컬로나 기술적으로 모든 것이 좀 열세였는데 대단한 선수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고 자기 모든 걸 보여줬던 좀 경험을 할 수 있던 자체만으로도 참 감사했던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국 선수가 몇 명 출전했습니까? 유일하게 장희수 선수 혼자 출전했습니다. 혼자 유일하게 출전해서. 네. 나이가 지금 다른 선수들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최연소였고요. 지금 만으로 12살인데 예. 보통 한 17에서 20살 수성인 선수들도 참여하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러면은 뭐 빨라야 10대 후반 정도 선수들이 주층인데 네. 거기 지금 12살 선수가 끼어가지고 경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경기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신체적인 조건이 영향을 미칩니까? 네, 왜냐면은 이제 그 기물의 기술을 해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작고 힘이 없다 보니까 뛰어 올라서 기술을 하기에는 일반적인 키를 갖고 있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 좀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다른 선수들이 볼 때 좀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12살이면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청소년기에 한 3, 4살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체력적으로, 체격도 그렇고. 다른 나라 선수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사실은 그 대회가 좀 그 프로 선수들이 나오는 대회고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은 거의 스케이트보드의 뭐 불모지라고 생각할 정도의 나라인데 거기서 이렇게 꼬맹이가 와서 연습하고 있다가 그 대회 전날에 그 참가하는 선수 말고는 다 나가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때도 남아 있으니까 그 친구들 그 이제 대회 선수들 좀 웅성웅성거리더라고요. 뭐 이런 꼬맹이도 나오냐, 여기에 도대체 뭐 이런 애가 나와서 뭘 하겠다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좀 그런 좀 무시한 듯한 말이 많았고요. 근데 잘 증명해낸 것 같습니다. 자신은 아마 거기서 좀 자극도 많이 받았을 거고, 뭐 이겨내고 잘. 자기의 모든 걸 잘 보여줬던 경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2024년 파리 올림픽 그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24년 파리 올림픽부터는 이제 정식 연구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지금 올림픽에 출전권을 따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까? 그 개최국인 프랑스 제외하면은 각 종목당 한 20명의 선수가 출전할 수 있는데, 그 월드컵 랭킹 20위권 안에 들어야지 이제 출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장희수 선수는 출전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근데 일단 그러려면은 올림픽에서 포인트를 주는 그런 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회는 이제 주로 한국에 이제 국가대표팀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올림픽에 나가려면 개인적으로 그런 국제 대회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실 지금 파리 올림픽보다는 지금 파리 올림픽은 이미 선정된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아시안 게임과 그 파리 올림픽을 위해서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는 좀 그 다음 LA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의 실력은 어떻습니까? 국제적으로 보면. 사실 20위권 안에 들어있는 한국 선수들은 안타깝지만 아직 없어요. 그래서 좀 그래도 아직 한 1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국가대표 선수들도 열심히 훈련하고 시간도 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뭐 일종의 이제 스케이트 파크 수나 제도적 환경 이런 게 이제 좀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좀 뒤떨어져 있는 게 사실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일본만 해도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한 스케이트보드 인구가 4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예. 우리나라는 한 15만 명 정도. 인구 수만 해도 한 26배 이상 차이가 나죠. 예. 그러면 뭐 산업이나 인프라 시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겠다. 지금 네. 희망의 싹을 좀 봤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좀 이렇게 스케이터 꿈나무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네.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들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딱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째는 아무래도 올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된 종목인 만큼 전국체전에도 좀 15종목으로 채택됐으면은 돼서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은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국제규격 수준의 경기장이 좀 만들어지는 겁니다. 뭐 이제 이 둘 중에 더 시급한 거는 제 생각으로는 국제규격 수준의 경기장인 것 같습니다. 뭐 몇몇 스케이트보드에 애정이 있는 뭐 개인이나 단체들에서 여러 가지 경기장을 만들고 뭐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국제구격의 경기장에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국제대회에 나가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수준에 맞는 경기장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준을 올리는 것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에 비해서 일본은 국제구격 수준의 시설이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네, 뭐 거친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친 파도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유능한 사공들이 우리나라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조건이 충족이 돼야 정말 훌륭한 선수가 나오더라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또 저희 청취자 김남경 님께서요. 12살 우리나라 선수가 세계 4위를 수상하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아버지가 아이를 이렇게 훌륭한 선수로 키운 것 같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장희수 선수 앞으로 목표 올림픽 금메달인 겁니까? 네, 일단 5년 뒤에 2028년 LA 올림픽이 있는데 예. 그때 되면은 이수가 만으로 17살이 돼요. 그때쯤 되면은 선수로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인 만큼 5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치지 말고 왠지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희수 스케이터의 아버지이신 장진호 씨였습니다.